안녕하세요. 임종훈입니다. 테크니컬 세션의 일환이고요. 지금 이 동영상의 내용은 테크니컬 세션 정규 수업 시간이 되게 짧아서 이제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이 그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규 수업 시간 때는 예제 위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인터랙션을 하는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 동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그리고 복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이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래스하퍼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행여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요새는 재생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스하퍼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막 만들다가 있던 것들이 화면에 남아 있어서 일단 얘네들은 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필요가 있어서 이건 남겨놓을게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그래스하퍼에 여기 보시면 이 패널, 원래는 요만하게 작은데 얘를 하나 띄워놨어요. 여기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적어보려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What is Grasshopper? 뭐가 Grasshopper냐? 그 다음에 Who made this?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Why we learn GH. 왜 우리는 Grasshopper를 배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Grasshopper를 배우면 뭐가 좋으냐? 그 다음에 Grasshopper 그 다음에 심플,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걸로 내용을 좀 꾸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래스하퍼가 뭐냐? 그래스하퍼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비주얼 프로그래밍 에디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코딩이랑 비슷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이썬이나 뭐 C#이나 뭐 루비나, 그래서 컴퓨터 랭귀지랑 비슷한 형식이 되는데 눈에 보여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비주얼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그런 파이썬이나 C#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전체에 대한 거고, 그래스하퍼는 라이노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좀 좁게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면 데이빗 루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데이빗 루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은 뭐 이걸 개발을 할 당시에 또 맥닐사 로버트 맥닐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회사의 일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 당시에는 확신이 잘 안 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스하퍼를 배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리고
자칫 잘못 설명했다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너무 자명한 사실들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노가다라고 노가다를 줄여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고상하게 한번 써보면 오토메이트를 할 수가 있고 오토메이트 things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 히스토리를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작업이 있다 라고 하면 자주 하는 작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숫자만 달라지고 뭐 디바이드 된 개수만 달라지고 디바이드 한다라는 그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때 그런 숫자들 변수들을 좀 세팅해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두 번 작업하지 않고 숫자만 바꿔서 원래 만들어 놓은 어떤 로직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reusab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쓸 수가 있다는 우리가 어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냥 무작위로 써볼게요. 트렌디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어떤 자동차들이 앞 범퍼라고 그러나요? 앞 모양이 되게 이제 어떤 디자인 자체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이제 그래스하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래서 트렌디하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어떤 주로 대형 설계 사무실 스타 아키텍트들이 대부분 그래스하퍼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사용을 눈꽃만큼도 안 하는 회사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유명한 해외 매거진 건축 매거진들을 보더라도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만든 작업들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미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재밌고 저도 처음 배울 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프리예요. 공짜죠. 그러니까 라이노는 물론 유료지만 평가판을 쓰면 무료죠. 저는 아직 평가판을 쓰고 있고 그래스하퍼는 라이노가 무료건 유료건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can make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손으로 드로잉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인 건축가들로는 안토니오 가우디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프라이오토 같은 사람들 가우디나 요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손으로 못 만들 손으로 드로잉이 안 되는 것들을 이미 드로잉을 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손으로 바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어떤 모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카티너리 같은 거, 카티너리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카티너리는 어떤 와이어를
와이어, 그러니까 쇠사슬 형식의 와이어죠. 를 양 지점을 고정을 하고 쭉 늘어뜨려서 만들어진 어떤 포물선을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가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역전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프라이오토 같은 사람도 이미지를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사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요 분은 어떤 막 구조를 어떤 이분도 아마 늘어뜨렸을 거예요. 어떤 앵커를 설정을 하고 그 막이 축 처지는 그런 시스템을 모형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모형을 박제를 해서 그 어떤 작업을 진행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배운 바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확신은 사실 좀 없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런 모델 작업이 조금 생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천막인데 탄성이 있는 천막이라고 합시다. 그 보자기라고 해요. 사각형의 보자기가 있고 네 귀퉁이를 네 사람이 잡고 있고 아래에서 부력을 불러일으키면 얘네들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런 상상들을 했을 때 그거를 뭐 사람의 손이나 아니면 모델링으로 완벽하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추측해서 만드는 게 사실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그래스하퍼를 이용하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작업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대답은 좀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다 보면 그래스하퍼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래스하퍼가 주는 강력한 디자인 옵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얼추 생각나는 것들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는 어떤 디자인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의 요인을 변수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뭐 레인지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숫자들을 조절해 가면서 어떤 그 디자인이 변경되는 옵션들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단순히 변수가 조절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반응이 되고 이렇게 접근이 되고 또 어떤 다른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는 어떤 상황을 디자인 옵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 5보다 크면 아니면 5보다 작으면 5보다 컸을 경우에는 그 원이 아니고 더 이상 원이 아니고 사각형이 되어라. 5보다 작으면 계속 원이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다 보면 아주 초반에 얘기하는 플로우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하나는 이거 하는 동안은 뭐 이렇게 하는 동안은 이렇게 됐다가 그 레인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동을 하고 레인지를 벗어나면 멈춰라. 뭐 이런 류의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생각보다 지금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금방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그래스하퍼가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그래스하퍼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근데 아직 나는 그래스하퍼가 뭔지 몰라. 그래스하퍼를 본 적도 없고 그래스하퍼를 써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소린가 싶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그래스하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파일 메뉴가 있어요. 그 파일 메뉴 상단에는 타이틀 바가 있어요. 타이틀 바. 지금 현재는 제가 이름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unnamed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장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저장된 파일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스하퍼의 파일 이름은 계속 크게 해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확장자가 extension이라고 하죠. extension이 .gh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라이노 파일은 .3dm이잖아요. 그리고 포토샵은 .psd고 .ai 일러스트레이터 .intd 인디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자가 .gh 아마 아주 예전 뭐 .ghx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는 .gh로 아마 저장이 될 텐데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ghx로 바꾸지 않는 한 근데 ghx 파일이 인터넷에서는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열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확장자가 .gh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일 탭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파일 오픈, 뉴, 오픈, 세이브 이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밑에가 가장 중요하죠. 이 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개발자가 여기를 뭐라고 불러라라고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리본 탭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본 탭. 리본 탭이라고 하고 뭐 누군가는 카테고리 탭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가장 그래스하퍼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노로 따지면 여러 명령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라이노에는 커브 만드는 명령, 서페이스 만드는 명령, 솔리드 만드는 명령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라이노의 어떤 구분이랑은 살짝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P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그 애드온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뭔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작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애가 이렇게 늘어나면 풀네임으로 나와요. 파람스라고 돼 있어요. PARAMS라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좀 줄여놓은 것 같아요. 파라미터에 관련된 내용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매개 변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뭐냐? 저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변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브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여기 파람 스텝에 여기 지오메트리 탭에 커브가 있어요. 얘를 제가 가져다 놨는데 얘를
제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노에서 그려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육각형, 지금 육각형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 탭에 다 육각형이고 검정색 바탕에 어떤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혹자들은 컨테이너라고 부르더라고요.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일단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테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 파람 스텝에서 커브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커브 탭에서 디비전 탭으로 가서 디바이드 커브를 해서 커브를 디바이드를 해서 점을 디바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포인트에다가 원을 그리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레디어스가 얼마인 원을 이렇게 그리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데피니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데피니션이라는 표현을 언젠가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컨테이너라고도 부르고 파라미터라고도 부르고 요거 전체가 데피니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럼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사람 사이트를 가보니까 강좌를 보니까 거기서는 캡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캡슐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캡슐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우리가 저 혼자 작업할 때는 캡슐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컨테이너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컴포넌트라고 부르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뭔지를 아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얘를 캡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디바이드 커브 컴포넌트, 서클 그리는 컴포넌트. 그래서 컴포넌트가 가장 일반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피니션이라고 요거를 만드는 게 데피니션이라고 우리가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뭐 편의에 따라서 이거를 로직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뭐 로직이라는 게 내 디자인의 로직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로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리본 탭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툴바 하나가 나와요. 이건 캔버스 툴바라고 하는데 요 밑에가 캔버스거든요. 지금 제가 뭔가를 막 올려놓는 요 그리드가 살짝 있는 요 파트를 캔버스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캔버스라고 안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캔버스라고 한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캔버스 툴바에는 오픈이 있고 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13%로 보이고 있는데 얘를 100%로 보이게 해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줌인이 됐는데 줌 익스텐트를 해라. 줌 익스텐트를 해라. 그리고 이제 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얘를 데피니션이 굉장히 길어질 경우에 데피니션 중에 커브를 디바이드하는 파트, 원을 그리는 파트 이런 식으로 뷰를 저장을 해서 원을 그리는 파트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위치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스케치 툴인데 요거는 스케치를 하시면 편해요. 여기다가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기
큰일 남.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좀 그럴싸한 데피니션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어딘가에 회사의 로고나 그 단체의 로고나 아니면 개인의 로고, 개인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개인의 회사의 로고라고 하죠. 로고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통 만드냐면 라이노에서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라이노에서 정성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자, 정성껏 한번 써볼게요. 임이라고 썼어요. 애를 로고로 삼겠다. 조금 프로세스가 스무스하진 않아요. 뭔가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ESC를 눌러봅시다. ESC를 뭔가를 그리고 OK를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 이미 다 그렸는데 얘를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얘를 안 쓰고 라이노에서 가져오겠다. 로드 프롬 라이노에서 얘를 선택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지만, 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로고로 쓰신다.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노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로고를 만들 수도 있어요. 로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정성이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서클을 만들어서 익스트루드까지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명령 정도는 다 아시니까 라이노에서 Z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솔리드는 안 됐어요. 나중에 다시 익스트루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캡까지 씌우면 이제 이렇게 요 앞에 프리뷰 오프를 시키고, 자, 지금 맨 마지막에 보이는 요 캡이 씌워진 이 개체만 지금 라이노 화면에서 보여요. 얘를 요렇게 지금 빨간 게 클릭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요게 클릭이 돼 있게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요게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걸 클릭했더니 Don't draw any preview geometry. 아무것도 보이게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실수로 마우스가 잘못 클릭이 돼가지고,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런데 마우스 클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여기 저 선생님 따라서 잘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래서 안 나타나면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로 요게 클릭이 되면, 요거는 되게 유용하거든요. 요 지금 녹색의 요거는 이제 상당히 유용한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데피니션이 굉장히 길어져서 자, 이건 길진 않지만 길다고 볼게요. 내가 얘네들이 다 눈에 보이면, 지금 현재처럼 프리뷰 ON이 돼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프리뷰 ON을 하면 커브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서클이 있고 익스트루드, 캡이 안 씌워진 익스트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캡이 씌워진 익스트루전이 있어서 모든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데피니션은 그닥 복잡하지는 않은데 보통 복잡해져요. 어딘가에 가이드로 만들어 놓은 커브들이 막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껐어. 이렇게 프리뷰 오프를 해놨는데, 프리뷰 오프를 해놓고 맨 마지막 것만 보고 있는데 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를 왠지 잘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를
프리뷰 온을 해서 보는 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것만 켜놓고 맨 마지막 것만 켜놓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꺼놓고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선택된 애들이 보여요. 그때 선택된 애들.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했구나.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구나.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순서별로 파악을 해 나갈 때 좀 편할 수가 있어요. 데피니션이 길 때에 대해서 그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큰 관심 안 기울이셔도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지금 현재 디바이드된 커브가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클릭이 돼 있고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만든 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만들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는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거다라는 거. 여기를 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은 다큐먼트 프리뷰 세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고 선택하면 녹색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노멀이 빨간색이고 선택된 애가 요 색인데 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색을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바꾸는 거는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미 삼아서 한번 바꾸시면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바뀐 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되게 깔끔하게 보여요. 되게 낮은 퀄리티로 보이게 되는 지금 세팅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 세팅이 뭐냐에 따라서 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인다거나 요거를 클릭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뭐 그런 상황, 그런 옵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하이 퀄리티 뭐 이렇게 놓고 쓰시다가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그럼 하이 퀄리티로 바꾸고 쓰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되면 컴퓨터의 이제 리소스를 좀 더 먹는 그런 상황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컨버스라고 해서 컨버스가 아니고 컴퍼스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Find your way home 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고요. 그냥 저런 게 있어요. 되게 귀엽고 그렇긴 한데 얼마만큼 지금 처음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제가 이게 뭐 AI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I 그 기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쓰는 명령들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가 떠요. 근데 뭐 눈여겨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일단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애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일단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동영상 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와이어링 하는 게 있어요. 와이어링. 이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좀 다루게 될 내용들 와이어링 있고 그 다음에 숏컷 같은 게 있어요. 숏컷. 컨트롤 G를 하면 그룹핑을 하고 뭐 그룹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컬러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프리뷰 오프를 제가 시켜놨는데 기억이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셨다면 프리뷰를 오프를 이렇게 했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캔버스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프리뷰 오프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뷰 오프
뭐 이런 식으로 프리뷰 오프를 했는데, 뭐 이 프리뷰 오프를 하는 방법이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캔버스에다 클릭을 하기도 하고, 얘를 바로 직접 클릭해서 프리뷰를 켜고 끄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보이게 하고, 눈을 가리는 게 이제 프리뷰, 디세이블 프리뷰고, 이네이블 프리뷰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베이크고, 이게 클러스터고, 그룹핑이고, 이네이블, 디세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여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도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뭐 휠은 거의 안 써요. 휠을 안 쓰는 이유는 라이노에서 휠을 쓰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라이노에서 휠을 쓰면 막 이런 게 떠가지고 불편하니까.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라이노는 되게 그래도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할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쓰고, 명령을 반복할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라이노에서 되게 유용하고, 왼쪽은 선택할 때 쓰고, 휠은 라이노에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저장할 때 뭐 쓰기도 하지만 저장 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스하퍼에서도 저는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휠 버튼을.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물론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설명하려고 했죠. 프리뷰 ON을 하면 여기가 흰색이에요. 프리뷰 오프를 하면 회색이고, 프리뷰 ON을 다시 하면 얘는 다시 흰색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바이드 개수 20개로 디바이드 해 라고 해서 20개란 20이라는 슬라이더를 적용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문자 20이라고 문자를 적었어요. 근데 얘가 알아먹겠냐? 못 알아먹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커브를 자, 얘는 지금 주황색이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empty 그 커브로 설명을 드리면, 자, 얘는 주황색인 거는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오류냐면 마이너한 오류. 얘는 커브가 없네요 라는 얘기. 결과가 없다. 이건 마이너한 거예요. 근데 얘는 빨간색은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20 문자가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숫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데피니션이 엄청나게 긴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황색이 있다. 잘못됐을 수도 있죠. 주황색이 없으면 좋을 텐데, 주황색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컬러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베이크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라이노 그래스하퍼에서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라이노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스하퍼에서는 만들어졌지만 라이노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어요. 넘어오게 하려면 얘를 베이크, 아까 계란 후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계란 후라이인지 이게 빵인지는 모르겠어요. 베이크는 빵이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빵 위에 계란 후라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이크를 누르면 이제 금방 셀 라스트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쉐이드 모드 이렇게 이제 보여요. 베이크를 해야 라이노로 넘어와요. 아시겠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베이크를 하지 않고 왜 라이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뭐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